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영어의 수아쌤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아쉽지만 2021년 여름방학 특강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 강의가 어땠는지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과 우리 댓글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함께 피드백 해보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우린 아직 학습이 끝나지 않았으니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할 것들은요, 관계부사라는 녀석입니다. 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얘도 관계대명사가 이해가 잘 됐다면 관계부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은 이 관계라는 말을 통해서 어떠한 부가적인 정보를 더 줄 거야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수아쌤의 킥입니다. 역시나 우리 이 관계부사 역시 관계대명사 때 했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뒤부터 해석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혹시 관계대명사 영상을 안 본 친구들 위해 짧게 이야기를 하면, 영어랑 한국어가 아무리 달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라는 사실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사라는 녀석들이 막 뒤에 있다 그래가지고 막 뒤로 가서 앞으로 가고 막 이렇지 않아요.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좌에서 우로 읽어내고, 우리는 그 좌에서 우로 읽어내는 방법을 학습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관계대명사, 이번 시간에 관계부사를 했는데요.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관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사. 이 관계사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형용사 덩어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형용사 덩어리가 뭐죠? 형용사라는 녀석이 뭔가 명사를 우리가 꾸며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혹은 어려운 말로는 수식하는 녀석, 꾸민다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녀석이기 때문에 이 관계사의 어떠한 하나의 덩어리가 어떠한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것, 즉 부가적인 설명을 해준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관계사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계사 중에서 관계부사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진 녀석일까요? 자, 본격적인 진도에 가기 전에 우리가 한국말로 이 관계부사가 어떤 녀석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나는 네가 점심밥을 먹던 방에서 잤다. 이런 문장을 보면 일단 이 문장은 사실은 두 가지의 문장이 합쳐진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관계사라는 건 두 가지의 문장이 합쳐진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가 방에서 점심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과 나는 방에서 잤다 라는 문장 말이죠. 이때 공통되는 녀석이 이 방에서 라는 말이에요. 이 두 녀석을 합쳐서 이렇게 나는 네가 점심밥을 먹던 방에서 잤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 방에서라는 말을 두 번 써주지 않고 그냥 네가 점심밥을 먹던 그 방에서 잤다라는 어떤 부가 정보를 한국어는 앞에, 영어는 뒤에 써준다라는 겁니다. 이건 한국어는 이 말의 뒤를 바꿔서 역할을 정해주고, 영어는 말의 앞을 바꿔서 역할을 정해주기 때문인데요. 역시나 영어로 보면 I slept in the room where you ate lunch 라고 해서 내가 잤어요 방이라는 경계 안에서 잤는데, 그 방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 방이라는 장소는, 그리고 덩어리가 묶인다. 네가 점심 먹던 곳이야 라고 해서 사실은 두 가지의 문장, I slept in the room, you ate lunch in the room 이라서 in the room이 겹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이 친구를 왜 굳이 관계부사라고 하나요? 라고 하신다면, 이 겹치는 이 덩어리가요,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부사 역할은 말 그대로 이 부자가 부연 설명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어떤 부가적인 정보, 진짜 중요한 건 점심을 먹는 거죠. 먹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점심을 먹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어디서 먹었는지는 사실은 약간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녀석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녀석을 부사라고 이야기하고 얘 대신에 쓰인 녀석이다. 그래서 관계 부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관계 부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기본적으로 관계 부사는요, 구체적인 형태에 있어서 선행사가 시간이냐, 장소냐, 이유 개념이냐, 방법 개념이냐에 따라서 where, when, why, reason 이라는 접착제를 가지고 뒤에 덩어리를 이어주게 됩니다. 앞에 부연 설명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선행사가 뭔지를 모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자, 관계부사의 기본적인 형태가 앞에 명사가 나오고 관계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돼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해야 되냐면 이만큼이 묶여가지고 이 덩어리가 이 명사가 더 명사에 대한 더 추가적인 정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녀석을 이 덩어리보다 먼저 오는 사입니다. 그래서 선행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선행사가 시간 개념이냐, 장소 개념이냐, 이유 개념이냐, 방법 개념이냐에 따라서 where, when, why, reason. 잠시만요. 선생님이 오타를 조금 냈네요. reason이 아니라 참 죄송해요. how입니다. how로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녀석들을 위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관계 부사가 쓰인 예문들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where, when, why, how가 쓰인 위치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덩어리를 묶고요. 자, 이렇게 덩어리를 묶고 나서 혹시라도 선생님 이게 좀 이상해요 하시는 분들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것 때문에 이거 호수형 이거 영어 제대로 못하네 이거 나가시면 안 돼요. 이거 일부러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자,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 덩어리를 묶이고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단어의 부가 설명을 해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I visited, 내가 방문했어요. The city, 그 도시를 방문했어요. 자, 도시는 장소의 개념이죠, 그죠? 그런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was born 하면은 태어나신 장소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she arrived, 그녀가 도착을 했어요. The time, 그 시간에요. 이건 아예 시간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이 언제예요? He was giving a speech. 그가 뭔가 giving a speech 하시면 이제 연설을 하고 있는 그때에 도착을 했다라고 해서 사실 여기서는 at the time이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어울리겠네요. 그래서 그녀가 그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그 시간이 언제예요? 그가 연설을 하고 있던 때구나. 요렇게 좌에서 우로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e dog, 그 개는요 doesn't understand, 이해를 못해요. 그 이유를요. 자, 그런데 어떤 이유요? 그 이유가 그녀가 수컷이었나봐요. 그녀가 was scolded인데 scold가 이제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꾸짖음을 당한 그 이유를 그 강아지는 이해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강아지들이 조금 이제 성장을 하면 사람 말도 조금 알아듣고 똑똑해지는데 이제 새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말을 좀 못 알아듣고 막 혼내면 자기 왜 혼내는지 막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I don't know, 나 모르겠어요. The way, 방법을 모르겠는데 어떤 방법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그것들이 사용하는 거죠. 그들이 사용해요.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도저히 모르겠어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얘가 원래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보통 이 the way와 how, 방법이라는 말과 how라는 말은요 같이 쓰이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쓰이냐? 그럼 이렇게 쓰이진 않고요. 둘 중에 하나 the way만 쓰이던지 아니면 how만 쓰이던지 둘 중에 하나만 쓰여야 돼요. 그러니 I don't know the way they use it 이라고 하던지
I don't know how they use it 이라고 하던지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유가 조금은 있는데 이 the way라는 말이 영어에 있어서 이게 명확하게 명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명확하게 부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게 헷갈려서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관계부사 하면 앞에 무조건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이게 명사인지 부사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문법상 규명이 안 돼서 이게 관계부사에 의해서 쓰일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안 되고 그래서 아예 그냥 쓰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the way how라는 녀석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거 문법상 틀린 문제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내신이나 문법 문제 팁에서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부사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 우리 관계대명사 시간에 썼던 이 문장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내가 want to live in the house. 집에서 살고 싶어요. 집이라는 그 경계 안에서 살고 싶은데 그 집이요 만들어졌어요.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라고 해서 요 덩어리가 보일 겁니다. 그쵸? 요 덩어리와 요 덩어리가 같은 단어 쓰였네 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죠?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이거 어려웠는데 조금 도움을 받았어요. 드디어 이 문제가 해결되는군요. 빨리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한다면 여러분들 짧게 잠시만 시간 내서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 우리 호수 영어에 큰 어떤 힘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 영어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진짜로 이 전치사 플러스 답이 스포가 돼버렸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그림은 이렇게 우리가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러니까 위치라는 말이 요렇게 덩어리져서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에요? 내가 들어가 살고 싶은 집이 만들어졌어요. 그에 의해서가 되는데 요렇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전치사가 덩어리 뒤에 빠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앞으로 원래 짝을 찾아준다 그랬죠. 자, 바뀌면 요렇게 그 집, 그런데 그 집 안에서 내가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집이 지어졌어요. 그에 의해서 라고 좌에서 우로 쭉 있는데 이 녀석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요? 이 녀석으로 바뀌었다고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 전치사 다음에 어쨌든 얘가 대명사니까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붙으면 영어는 이 녀석을 부사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전치사 다음에 관계 대명사가 붙었으니까 관계 부사가 된다 이런 어떤 공식이 완료가 되고 똑같아요. 결국은 그 집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 집이 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해줄 수 있다. 다 똑같은 거다. 여러분들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관계부사 한번 도전 문장을 해보도록 할까요? 잠시 멈추시고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길 바래요, 여러분. 자,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볼까요? However,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We'll live,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디 경계 안에서 살아가요? 사회요. 그런데 그 사회는 얘들아 장소 개념이죠, 여러분. 근데 장소 개념이 뭐예요? 그 사회라는 그곳이 gender가 성이라는 뜻인데 성의 role 하면 역할 and boundaries 하면 경계라는 뜻입니다. 즉 성의 역할과 경계가요 are not 아니에요. 그런데 as 이렇게 나오면 이제 strict가 엄격한이라는 뜻이고 as는 만큼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뭐만큼 엄격해요? inferior generation 이라고 해서 inferior 하면 이전 세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만큼 엄격하지 않아요 라는 거죠. 이거 맞는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라든지 이런 어떤 과거에 중세시대 이럴 때는
훨씬 더 gender roles and boundaries, 즉 성의 역할과 경계가 막 정해져 있었어요. 막 절대 그런 얘기를 요즘은 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맞는 얘기도 아니지만 막 뭐 여성분들은 뭐 밖에 나가면 일하면 안 되고 교육도 못 받고 막 이런 세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가 많이 발전돼서 옛날만큼 엄격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하루빨리 조금 더 나아져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런 어떤 경계와 바운더리가 있다면, 장애물이 있다면 해소되기를 선생님이 한번 바래 봅니다. 자, 오늘 우리 관계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관계부사라는 녀석들도 결국 관계사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묶어주는 덩어리가 있고, 그 묶어주는 덩어리가 앞에 나오는 어떤 명사에 부가적인 설명을 해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뭐 문법적으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등등이 많지만, 이건 우리 여우수 영어에서 또 다른 컨텐츠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있다면 같이 한번 풀어보면 좋겠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것들을 글에서 어떻게 읽어낼지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한번 쭉 함께 가주시는 게 좌에서 우로 읽는 거 아시죠? 연습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쉽게도 진짜로 오늘이 이제 이 특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계약을 하신 친구들도 있고 곧 계약을 하실 친구들도 계실 텐데, 우리 2학기에도 화이팅해서 선생님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더 쉽고 매일매일 함께 할 수 있는 영어 가지고 올게요. Easy and everyday. Bye bye.